준공 이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사업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녹조 라떼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오염이 심각해진 것은 확실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난 1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보를 상시 개방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보를 개방한 이후 낙동강에 녹조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와 수질이 나아지느냐를 지켜보고 항구적인 보건 방안을 찾는 일입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 낙동강 보를 취재했습니다. (2천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금모래가 흐르던 강.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천만 영남 지역민의 젖줄 낙동강.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지난 5년 동안 낙동강은 전체가 해마다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토속 어종은 자취를 감췄고 낙동강에 서식하는 동식물 종류와 개체 수도 줄었습니다. 모래가 있던 강바닥에 악취를 풍기는 뻘이 자리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아예 토독 자체가 없고 지금 하루하루 진짜 정부에서 실패한 4대강 사업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녹조의 농도는 더욱 짙어지고 발생 시기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처음에 2, 3년 정도는 괜찮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 되면 계속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 2015년 낙동강보 5개 수문을 일시 개방해봤지만 기대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지난 1일 4대강보 가운데 6곳을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가뭄과 폭염이 찾아오게 되는 올여름. 낙동강 보 개방이 이번에는 죽어가는 낙동강을 살리는데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 창녕 함안보. 고종보 위로 조용히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물을 가둬놓은 가동보 3개가 동시에 살짝 위로 들립니다. 그 순간에 막혀있던 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힘차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낙동강보가 상시 개방되는 순간입니다. 환경단체 회원 10여 명은 보 위로 올라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환경단체들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4대강보를 상시 개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함안보 수문이 열리는 순간을 지켜본다. 4대강에서 모든 보가 사라지고 강물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번에 개방된 보는 낙동강 하류 4개 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전국 6곳. 이 6개 보는 수문을 열고 0.2m에서 1.25m까지 수위를 내리게 됩니다. 이번 개방으로 6개 보의 저수량 3억 6,300만 톤 가운데 13%인 4,600만 톤이 방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문을 열어 보의 수위가 내려가면 강물의 체류 시간이 줄면서 녹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cm를 낮춰서 운영했을 때 체류 시간이 한 56% 정도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서 출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조속히 결정한 이유는 낙동강의 녹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창녕 함안보의 조류 경보 발령 일수는 지난 2013년 98일, 2014년 143일에서 지난 2015년 171일로 해마다 폭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녹조에서 남조류가 내뿜는 맹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리터당 0.9 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 한계치인 리터당 1 마이크로그램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이 강바닥에 계속 축적되면서
생태계 전반에 오랜 시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농도가 0.004, 그러니까 40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인데 기준이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낙동강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 트리알로메탄의 농도도 점점 짙어졌습니다. 낙동강을 수원으로 하는 경남의 정수장 3곳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총 트리알로메탄 농도가 최대 89% 늘었습니다. 물론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은 제거가 잘 안 됩니다. 특정한 유기물질들이 염소하고 결합해서 유해 물질을 만드는 거죠. 낙동강 보를 열어 녹조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낙동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수문을 일시적으로 열었습니다. 초당 900톤의 물을 쏟아내 녹조를 하류로 밀어내려는 이른바 펄스 방류. 하지만 지난해 창녕 함안보의 남조류 개체수는 펄스 방류 이전에 1ml당 11만여 개를 뛰어넘는 13만여 개로 조사됐습니다. 펄스 방류가 녹조 제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겁니다. 물을 조금 내려보내다가 멈췄다가 내려보내다가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류 제거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정부 정책이 엇나가는 사이 녹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낙동강 하류 창녕 박진교 인근. 20년 넘게 낙동강에서 민물고기잡이로 살아온 52살 김모 씨가 강물 속에서 이틀 전 쳐둔 어망을 끌어올립니다. 50m 길이 어망을 힘들여 걷어보지만 활기차게 지느러미를 파닥거려야 할 빠가사리 20여 마리가 모두 폐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하고 이후로는 지금 아예 고기가 없고요. 산란철이 나니까 고기가 멀리 들어가냐. 멀리 들어가지 통발에 들어가지 산소가 없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4대강 사업 이후 불과 5년 만에 강은 녹조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수생태계 변화로 물고기는 씨가 말라 그동안 어민 480여 명이 평생을 이어온 생업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4대강보를 완전 개방하거나 철거해 예전의 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해상시를 세차나 하고 그리고 우리 국토부에 가가지고 항의 방문도 하고 예전에 4대강 사업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제자연화 강을 되살려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 같은 요구의 4대강보 개방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현안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낙동강 지역을 방문해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약속하고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 철거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철거 및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출범한 지 20여일 만에 4대강 보에 갇힌 물이 다시 흐르게 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보 수위를 내리기 전 농민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보 수위가 낮아지면 가뭄이 장기화할 때 농사에 물을 끌어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작년 같은데 양파가 밭 같은 데는 작년에 절반도 지금 생산이 안 되거든요. 현재 저수지의 저수량도 한 60% 50%밖에 없는데 비가 온다는 장담도 못 하는데 조금 답답합니다. 이 같은 반대 논리에 이번 1단계 개방 수준은 농업용 양수장 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 제약 수위로 보마다 시간당 2-3cm씩 점진적으로 수위를 낮춰 6개 보 평균 70cm씩 수위가 낮아집니다. 개방 수위는 현재 모내기 철림을 고려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전혀 지장 없도록 유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방류량은 녹조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함안보 같은 경우에는 80cm, 많은 데는 평균에서 한 2.3m 정도 이제 내리는 걸로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수문을 열겠다라는 것은 그때에 제시했던 양보다도 더 작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조 저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수위를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낮춰야 느려진 유속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좀 적게 늦어진 데는 10배, 많이 늦어진 데는
약 한 40배 정도 유속이 늦어졌거든요. 3m 이상 정도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일부 환경단체들은 보 개방에 그쳐서는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는 4대강의 모든 수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장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보 개방과 철거 등이 논란을 빚고 있는 사이 4대강 주변에 건설된 생태공원의 처리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낙동강의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느티나무와 메타세카이어 등을 공원마다 1000그루 넘게 심었지만 5년이 채 안 돼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하천변 토질에 맞지 않은 수종들인데다 식재가 부실한 탓입니다. 관리가 안 지키고 나무 썩어 빠져 죽고 말라붙어 있지. 관리 잘 되는 데 있겠습니까? 없지요. 4대강 생태공원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3조 1천억 원. 전국적으로는 4대강 주변을 따라 357곳의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종 교체와 시설 보수 등으로 매년 450억 원의 관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 수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칩니다. 한 해 동안 생태공원 한 곳당 평균 24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의 한강공원 방문객들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장마에 침수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의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처음서부터 그 생태계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가 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게끔.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이 4대강 보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4대강 사업 준공 초기에는 보를 세운 뒤 뚜렷하게 수질이 개선됐다는 자평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아마 금년 가을에 4대강이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수긍할 줄 압니다. 하지만 낙동강보가 설치되기 전 일부에서 발생했던 녹조는 이제 전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지금껏 행정당국의 뚜렷한 대책 없이 낙동강의 녹색 위협은 해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올해로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5년 만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대강 사업은 또다시 평가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지시했고 보상시 개방의 후속 대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자연화를 시도해야 될 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존치할 경우에는 환경성을 보강하고 물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홍수 예방, 가뭄 극복, 수자원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4대강 사업. 보가 개방된 올해 가뭄 해결과 수질 개선이라는 중대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가을까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